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가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원으로 현지 공장을 압착해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분야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라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은 가공이 끝난 웨이퍼에서 자른 칩을 포장하는 공정입니다. 공정을 통해 외부 충격, 불순물 등을 보호하고 메인 회로와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과거 반도체 패키징은 전 공정 대비 후순위였지만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패키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언론에서도 TSMC와 일본 간 정식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TSMC는 애리조나에 5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액수만 120억 달러, 약 14조 7,800억 원이며 최근 부지를 확정하고 착공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해외 생산기지가 연이어 추가되는 셈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도 TSMC는 도쿄대와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도쿄오카 공업과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을 비롯해 극자외선용 블랭크 마스크의 호야 등은 TSMC의 소부장 공급사이기도 합니다. 이는 TSMC가 일본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역시 이를 미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TSMC 유치에 대해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처사로 보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이례적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며 태세 전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반도체 몰락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남아의 값싼 노동력 대신 일본의 소부장을 앞세워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자국 기업들 간의 공조만을 선호해왔던 일본이었지만 기술력에서 밀리다 보니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삼성전자와 인텔 등과의 연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본이 넉넉한 일본이 이들 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수년간 1,000억엔, 약 1조 1,2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발악인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공장을 설립할 거란 생각을 한다는 게 어리석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소부장 업체들이 연달아 삼성전자를 잡기 위해 한국에 알아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도쿄오카 공업은 인천 송도에서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간토덴카 공업도 충남 천안에 신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쇼와덴코도 경기 안산에 CMP 슬러리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이오홀딩스, 토소, 도쿄일렉트론 등이 한국에서 생산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일본은 삼성전자가 일본에 갈 거란 생각은 접는 게 나을 듯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왜 이렇게 주저앉았을까요? 일본의 반도체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글로벌 점유율 49%에 달했지만 이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서 파나소닉, 엘피다 메모리,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 주요 업체가 연이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아베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소부장 기업들마저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이 결국 자국의 공장 유치와 함께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게 하는 끝판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국민 총소득이 사상 최초로 이탈리아를 넘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16일 G7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호주, 인도 정상을 게스트 국가로 호명했습니다. 특히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퇴치 등 공동 논의에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올해 전 세계가 코로나 퇴치,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자유무역 옹호 등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런 논의에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중요한 성과를 거두도록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강민석 대변인이 소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답신에 성과를 거두도록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만큼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존슨 총리는 친서에서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관련해 초청에 감사드리며 참여를 확약한다며 이 회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이 G7 의장국일 때도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글로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서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진단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추진한 고투트래블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NHK 방송에 따르면 교토대학의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에 일본의 47개 광역지역 가운데 24곳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 약 4,000명의 발병 전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가량이 발병 전에 여행하거나 여행자와 접촉하는 등 여행 관련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또 고투 트래블이 시작된 지난해 7월 22일부터 5일간의 여행 관련 감염자 수는 127명으로 감염 발생률이 그 전주의 5일간과 비교해 1.44배 높았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에 여행 목적을 관광으로 한정한 표본의 경우 감염 발생률은 2.62배로 한층 높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가 감염 예방과 경제활동의 양립을 내세우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투 트래블 사업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고투 트래블이 외출 자제를 요구하는 코로나19 억제 대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스가 내각은 작년 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상황에서도 이 사업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애초 1조 3,500억엔 약 14조 원으로 잡았던 예산을 더 확보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인 작년 12월 부랴부랴 이 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지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차이가 있어 이번 분석만으로는 고투 사업이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최소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감염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수출 규제로 한국을 괴롭히던 일본은 도쿄올림픽부터 코로나 대응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몰락에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락하는 일본에 날개는 없는 것일까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